안녕하세요. 덜레고 맛있게 먹자 덜들립니다. 논현역 근처에 위치한 파스타집 라 파스타앤모어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식당은 친구의 소개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은 파스타를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곳이라 점심시간마다 줄 서서 먹어야 하는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파스타는 가격대가 다양한 음식입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선 2만원대가 넘어가기도 하고 체인점 매장에선 만원 이하의 파스타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격대가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소스부터 면까지 모든 재료를 직접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수제 파스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규모가 작은 파스타집은 어느 정도 가공이 된 재료를 사용하고 그만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파스타를 팔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파스타의 가격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쪽을 좋아할지는 취향 차이라고 봅니다. 어린 시절 피자헛 오븐 파스타로 파스타에 입문한 저는 시판용 소스 맛이 나는 파스타도 꽤나 좋아합니다. 익숙한 맛이 제일 무섭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방문한 라 파스타앤모어는 착한 가격에도 재료가 듬뿍 들어간 곳이라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당은 논현역과 신논현역 사이에 있습니다. 건너편 논현동 먹자골목엔 음식점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적한 골목입니다. 7,900원짜리 파스타는 서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논현역 인근이다 보니 확실히 주변 직장인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식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 내부입니다. 바 형태의 1인석 좌석과 여러 명이 먹을 수 있는 식탁이 있습니다. 창문으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자리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넓은 편은 아니지만 세로로 길게 좌석을 배치하여 손님이 많이 몰렸을 때 음식을 서빙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주방이 오픈되어 있어 사장님이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메뉴는 파스타와 리조또, 샐러드와 아란치니 같은 사이드 메뉴와 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스타 면량이 꽤 되는 편이지만 부족한 분들은 1,500원으로 면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트리치아나와 쉬림프 알리올리오, 아란치니 그리고 곁들여 먹을 화이트 와인,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하우스 와인도 한 잔에 5,000원이라는 제법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먼저 아마트리치아나입니다. 검색해보니 이탈리아의 아마트리체 지역에서 유래한 이름이라는데 매콤한 토마토 소스의 파스타를 떠올리면 됩니다. 면은 전반적으로 푹 익혀 나오는 편입니다. 덜 익은 식감을 좋아하는 분은 주문할 때 따로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스는 익숙한 토마토 소스 맛인데 전반적으로 매콤한 맛이 밸런스를 잘 잡아줍니다. 같이 나오는 빵에 찍어 먹기 좋더라고요. 안에 버섯이나 베이컨 같은 재료가 듬뿍 들어가 있고 호불호가 없는 맛이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 입맛에는 알리올리오 파스타가 꽤나 괜찮았습니다. 너무 느끼하지도 않고 적당한 마늘향, 치즈의 고소함이 느껴집니다. 향신료 역시 과하지 않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딱 잡아주는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새우가 4개나 있고 올리브도 많이 들어있어 전반적으로 음식의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소스의 특성상 같이 나오는 빵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란치니는 이탈리아식 주먹밥 튀김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메뉴는 아니어서 따로 주문했습니다. 주문할 때 크림, 로제, 매콤 토마토 중 소스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스를 먹어보기 위해 로제 소스로 주문했는데 아마트리치아나의 매운 토마토 소스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튀김이다 보니 맥주와 궁합도 상당히 좋습니다. 안에 리조또용 밥과 치즈가 들어있습니다. 밥은 리조또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이고 늘어나는 치즈와 같이 먹으면 고급진 치즈밥을 먹는 맛입니다. 튀김 요리치고 기름지지 않고 바삭한 식감과 부드러운 식감 등 다양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라 한 번쯤 먹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인 아란치니 파스타를 주문하면 한 덩이만 먹을 수도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은 콘도르픽이라는 아르헨티나 와인입니다. 매장 한편에 와인병이 전시되어 있고요. 단맛 없이 부드러운 산미가 느껴져서 부담 없이 먹기 좋은 와인입니다. 다만 특유의 풍미가 꽤나 강한 편이라 매콤한 맛이 있는 파스타와는 맛이 충돌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일 파스타나 아란치니와는 꽤나 궁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와인을 한 잔 곁들이실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 파스타앤모어는 확실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식당입니다. 특히 논현동이라는 살벌한 물가로 유명한 동네에서
괜히 줄 서서 먹는 식당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파스타집 음식들이 단조로운 맛인 것과 달리 다양한 향신료와 치즈의 맛이 조화롭게 느껴지는 제법 괜찮은 파스타였습니다. 잘 만들어진 아란치니와 합리적인 가격의 와인도 맛볼 수 있는 곳이고요. 저는 4시쯤 방문해서 비교적 여유로운 환경에서 주류를 곁들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논현동에서 합리적인 가격대에 괜찮은 파스타를 찾는 분들, 가볍게 와인 한잔하고 싶으신 분들은 라 파스타앤모어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덜 내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을 찾는다면 덜들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덜 내고 맛있게 먹자 덜들립니다. 잠실동에 있는 스시 오마카세 스시쿄에 다녀왔습니다. 오마카세 식당 앞에 가성비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스시 오마카세들은 꽤나 비싼 가격에 운영되고 있고 생선회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먹는 속도에 맞춰 즉석에서 만든 음식을 한 점 한 점 먹을 수 있는 오마카세만의 구성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제철 생선들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은 특별한 날 한 번 정도는 시도해볼 만한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횟집이나 판초밥집에서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생선회를 신선한 상태로 맛볼 수 있다는 점은 생선회를 좋아하는 분들이 스시 오마카세를 찾는 이유일 듯 합니다. 요즘은 만원대에도 스시 오마카세를 접할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방문했을 때 충분히 오마카세 식당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지만 익숙한 생선회만 구성에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생선회를 맛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시쿄는 점심시간 기준 28,000원이라는 가격으로 다른 스시 오마카세에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 강점이 확실한 식당입니다. 일반적인 횟집에서 접하기 쉬운 생선 외에 다양한 생선들이 구성에 포함되어 있고 계절에 따라 제철인 생선들을 구성에 포함하여 방문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생선회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식당은 잠실 세내역 주변 먹자 골목에 있습니다. 위치상 종합운동장역에서 찾아가는 것이 더 가까운 편입니다. 식당은 셰프님이 음식을 준비하는 곳을 중심으로 바 형태의 테이블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그때그때 셰프님이 요리나 스시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점도 스시 오마카세 식당만의 재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메뉴판입니다. 보통 오마카세 식당들은 점심시간대와 저녁시간대 가격이 다릅니다. 스시와 잘 어울리는 다양한 술도 팔고 있습니다. 이날은 생맥주 한 잔과 일본식 고구마 소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생맥주는 이렇게 앞에서 생맥주 기계로 따라 나옵니다. 고구마 소주는 특유의 향이 굉장히 좋은 소주입니다. 쌀 증류주와 다른 독특한 단맛이 느껴져 소주 특유의 술맛이 덜 나는 편이고 생선회와 잘 어울리는 술이었습니다. 생선 특유의 맛이 강하게 나면 비린 맛으로 생각해 못 먹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리뷰를 하면서 생선 맛이 강한 편인 생선은 따로 언급할 예정이니 방문하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음식으로 차안무시 달걀찜이 나왔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에 먹을 때 속이 편한 음식이라 오마카세 식당에서 많이 나오는 음식입니다. 한국식 달걀찜보다 좀 더 푸딩 같은 식감에 갓소부시 향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초밥인 도미초밥입니다. 스시쿄의 샤리, 밥은 3가지 식초를 섞어서 만든 초대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간장이 생선회에 뿌려져 나오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의 생선을 맛보고 싶어서 중간부터 간장 없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도미초밥은 도미의 쫄깃한 식감을 맛볼 수 있었고 너무 기름지지 않고 담백한 맛으로 첫 초밥으로 괜찮은 초밥이었습니다. 제빵어 초밥입니다. 방어는 지방이 오르는 겨울철에 맛볼 수 있는 생선이지만 제빵어는 이렇게 겨울이 오기 전에도 맛볼 수 있는 생선입니다. 방어보다 쫀득한 식감이고 적당한 지방 맛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잘 맞는 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치초밥은 껍질 쪽이 살짝 익혀서 나왔습니다. 생선 자체의 식감도 부드럽게 으깨지는 편이라 회보다는 찜에 가까운 식감이었습니다. 삼치는 도미보다 생선 맛이 강한 편입니다. 다음은 전갱이입니다. 적당한 지방 맛에 전갱이 특유의 맛이 잘 느껴지는 맛있는 생선이었습니다.
저는 전갱이나 청어 같은 붉은살 생선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자주 먹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조갯국이 나왔습니다. 음식에 술을 곁들여 먹다 보니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조개의 비린 맛은 전혀 나지 않고 은은한 향에 깔끔한 맛이 나는 맛있는 국물 요리입니다. 참치 속살은 부드러운 식감으로 알려진 초밥입니다. 간장에 절인 채로 나와 영상에는 검붉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선홍빛 붉은색이었습니다. 참치 특유의 산미가 좀 부족해서 이날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초밥이었습니다. 조개 관자 초밥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초밥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과 특유의 맛이 스시큐마늘 식초를 사용한 초밥과 잘 어울렸습니다. 다음으로 고등어 봉초밥입니다. 보통 고등어는 구워서 먹는 생선인데 회로 먹어도 특유의 기름진 맛을 잘 느낄 수 있는 생선입니다. 이날 먹었던 초밥 중에서는 생선 특유의 맛이 가장 강한 편이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우초밥은 도톰한 살이 느껴지는 예쁜 모양입니다. 찐새우초밥은 판초밥집에서 기본 초밥 메뉴 구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초밥인데요. 보통 살이 얼마 없고 얇아서 좋아하지 않았는데 스시큐의 새우초밥은 새우살도 많고 새우의 단맛도 잘 느껴지는 맛있는 초밥이었습니다. 내기도로 초밥입니다. 잘게 다진 참치살과 파를 섞어 모양을 낸 초밥입니다. 참치 특유의 맛을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파의 향이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괜찮은 초밥입니다. 이날은 전반적으로 참치가 들어간 초밥이 아쉬웠던 것 같고 내기도로 초밥 역시 저번에 먹었을 때보단 심심한 맛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키모, 아귀간이 김에 쌓여 나왔습니다. 아귀간 특유의 단맛과 감칠맛이 김과 잘 어울려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무리 음식으로 나온 소면입니다. 멸치 육수가 아닌 우동소바 육수에 담겨 나와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이 나온 가라아게는 국물에 담겨 나와 튀김옷이 바삭하진 않지만 소면과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닭다리살 튀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질이 들어간 레몬 샤베트가 후식으로 나옵니다. 초밥을 먹고 입안에 남은 생선향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상큼한 디저트입니다. 오마카세 식당은 가성비 식당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영상으로 소개하기까지 꽤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오마카세 식당 특유의 분위기는 구독자분들이 한 번쯤 경험해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시쿄는 스시 오마카세를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식당입니다. 생선회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새롭게 접하는 생선들의 맛이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생선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생선회 초밥을 착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덜 내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을 찾는다면 덜들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덜 내고 맛있게 먹자 덜들립니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와인다이닝 비놀릭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은 양식 코스 요리를 접해본 적 있나요? 사실 코스 요리의 메인 메뉴급 음식인 파스타나 스테이크는 특별한 날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접해볼 수 있는 음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코스 요리는 복장이나 식사 예절을 지켜야 할 분위기에 괜히 비싼 가격일 것 같은 느낌에 찾아서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식당 비놀릭은 런치 시간대에 19,000원이라는 착한 가격으로 양식 코스 요리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다양한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고요. 가격이 저렴한 만큼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코스 요리 구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비놀릭만의 멋진 내부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요. 위치는 강남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정류장 위치가 애매해서 조금 걷더라도 도보로 걷는 것이 방문하기 편합니다. 이날은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걸어서 방문하기 좋았습니다. 강남역 주변만 해도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한 블록 안쪽으로 들어가니 한적한 분위기에 산책하기 좋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는 옆쪽 문이 아닌 계단을 올라가 보이는 이곳입니다. 입구가 아니라고 쓰여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엄한 문과 씨름하고 있었네요. 식당 내부입니다. 내부는 재즈바 느낌의 좌석과 테라스 느낌의 좌석으로 나눠집니다. 외국 영화에 나오는 코스 요리 음식들을 떠올려 보면 높은 샹들리에와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이 생각나는데요. 샹들리에는 아니지만 분위기 있는 조명도 볼 수 있습니다. 재즈바 구역의 빨간 커튼과 피아노를 비롯한 악기들이 보입니다.
낮에 방문해서 공연이 없었음에도 나름대로 분위기를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재즈 라이브 공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와인과 함께 재즈바만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녁 시간대에 방문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통유리창으로 밖을 볼 수 있는 테라스 느낌의 좌석들이 있습니다. 테이블마다 생화가 있기도 해서 데이트나 소개팅 장소로 좋아 보입니다. 4인용 테이블도 있기 때문에 밝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자리로 안내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입니다. 점심 코스로 A, B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착한 가격의 코스를 소개하기 위해 A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B 코스에는 A 코스에서 새우 타르타르와 치킨 스테이크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양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좀 더 다양한 요리를 맛보고 싶으신 분은 B 코스를 주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요리는 한 접시에 나와 나눠 먹는 방식입니다. 코스 요리는 2인 이상 주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빵과 스프가 나왔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는데 이름이 뭔가 어렵더라고요. 레몬딜 버터와 빵입니다. 빵이 보기에 바삭할 것 같은 식감인데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곡물 맛이 은은하게 나는 빵인데 레몬딜 버터를 발라 먹으면 심심한 맛이 꽤나 보완됩니다. 스프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갓소부시를 넣어 만든 스프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기존에 먹어본 양송이 스프와 전혀 다른 맛이 나면서도 감칠맛이 잘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남은 스프에 빵을 찍어 먹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저 드레싱을 바른 미니 코스 샐러드와 판체타가 나왔습니다. 판체타는 이탈리아 베이컨이라고 합니다. 보통 시저 샐러드는 양상추와 작게 다진 베이컨에 새콤한 시저 드레싱을 뿌려서 나오는데 새로운 형태의 샐러드였습니다. 덕분에 재료들을 나이프로 잘라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미니 코스는 신선했고 곁들여 먹는 시저 드레싱도 새콤한 맛이 입맛을 돋아주었습니다. 판체타는 두툼한 편이라 씹는 맛이 있었고 너무 짜지 않아서 샐러드와 함께 먹기 좋았습니다. 코스 요리를 먹으면서 중간에 마실 음료가 필요해서 화이트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마침 주류 프로모션 중이라 6,000원이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의 와인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와인은 은은한 향이 잘 느껴지면서 가볍게 먹을 수 있어 음식과 곁들여 먹기 좋았습니다. 메인 요리로 나온 볼로네제 라구 파스타입니다. 마팔디네라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파스타면을 사용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두껍고 꾸불꾸불한 면은 짧은 면인 경우가 많은데 꽤나 긴 편입니다. 라구 소스 자체가 면에 묻혀 같이 먹을 때 맛있는 만큼 마팔디네 면은 소스와 잘 어울렸습니다. 면이 부드럽게 잘 익혀 나와서 질기지도 않았고 라구 소스 역시 고기 맛이 잘 느껴지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비놀릭은 1인당 19,000원이라는 착한 가격으로 코스 요리를 접해볼 수 있는 좋은 식당입니다. 특히 내부 인테리어나 매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다른 시간대에 새로운 코스를 먹어보러 재방문하고 싶은 식당이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식 코스 요리를 접해보고 싶으신 분들, 강남역 주변에 분위기 좋은 식당을 찾으시는 분들은 비놀릭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덜 내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을 찾는다면 덜들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덜 내고 맛있게 먹자 덜들립니다. 국내 채소 요리의 1인자 흑백 요리사 백수저 셰프 남정석 셰프님이 운영하는 로컬릿에 다녀왔습니다. 식당은 옥수역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예약 방문을 했고요. 대부분 예약이 차 있지만 드문드문 방문이 가능한 시간대나 날짜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30분 만에 금방 만석이 되었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근처 주민들 사이에서 알아주는 맛집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건물 2층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입구에 흑백요리사 포스터가 보이네요. 식당이 언덕배기에 위치하고 있고 앞에 높은 건물도 없어서 전체적으로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4인 테이블과 2인 테이블, 그리고 예약 손님을 위한 단체 테이블도 있습니다. 메뉴입니다. 지역 제철 채소를 주 재료로 한 이탈리아 음식들입니다. 체크 스테이크나 새우가 들어간 메뉴도 있으니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채소 요리 전문 식당이라는 이름에 쫄지 말고 방문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가지 라자냐, 호박 까렐로니, 한우 체크 리조또를 주문했습니다. 예약 방문할 경우 제공되는 식전빵과 수제 딥소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소스는 라즈베리 청, 열무 페스토, 당근 퓨레입니다.
나오자마자 빵의 고소한 향이 느껴지고 소스들의 예쁜 색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빵은 폭신한 식감인데 일본 여행에서 많이 사오는 도쿄 바나나 빵의 식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버터 맛이 은은하게 느껴지고 함께 나온 청들과 잘 어울리는 빵입니다. 라즈베리 청은 새콤달콤한 과일잼의 맛입니다. 당근 피레는 산뜻한 당근향이 잘 느껴지는데 빵의 버터향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열무 페스토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바질 페스토 특유의 텁텁하고 쌉쌀한 맛 대신 열무의 상큼한 향이 나는 페스토입니다. 식전빵과 딥소스를 먹기 위해서라도 예약 방문을 추천합니다.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가지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치즈도 들어가 있네요. 우선 토마토 소스가 엄청 맛있습니다. 토마토 향도 잘 느껴지고 자극적인 첨가물 맛 없이 토마토의 감칠맛을 잘 살린 소스였습니다. 가지의 익힘 정도는 정말 좋았습니다. 치즈와 토마토 소스와 곁들여 먹기 좋은 식감입니다. 가지의 향과 맛도 잘 느껴졌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재료들의 조화로 각 재료의 본연의 맛을 잘 끌어올린 음식입니다. 위에 올라가 있는 루꼴라도 함께 먹으면 건강한 피자를 먹는 맛이기도 합니다. 음식의 색감이 너무 선명하고 예뻤습니다. 아래 깔려있는 필에는 토마토와 당근으로 만들었는데 호박이라는 주 재료가 떠오르는 밝은 오렌지색입니다. 직접 만든 생면 안에 호박과 치즈를 넣어 구워 만든 파스타인데 한번 구워져 나오다 보니 구운 빵의 고소한 향도 은은하게 나네요. 식감은 바삭하진 않고 구운 또띠아 정도의 단단한 식감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호박은 치즈와 허브향이 느껴지고 단맛이 강하지 않아 좋았습니다. 호박 까넬로니만 먹으면 조금 심심할 수 있는 맛인데 소스에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들어간 재료나 음식의 모양만 보면 뭔가 채소 맛만 느껴질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고급진 양식의 맛입니다. 무엇보다 특정한 맛이나 향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고 들어간 모든 재료의 맛이 다 느껴지는 점이 리조또는 치즈 리조또이고 열무 페스토가 올라가 있습니다. 체크 스테이크는 미디움 굽기로 나오고 리조또는 알덴테의 식감으로 나옵니다. 같이 먹은 일행은 쌀이 좀 씹히는 느낌이라고 말했지만 제 입맛에는 잘 맞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녹진한 소스와 같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씹히는 식감이 있어야 죽이 아니라 리조또를 먹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테이크와 리조또 모두 간을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에 고기 맛과 치즈 향이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열무 페스토가 이 음식에 특별함을 더해줍니다. 열무 향이 꽤나 강하게 느껴지는데 한국인들에게 열무는 꽤나 익숙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바질이나 파슬리 같은 채소보다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열무 페스토 특유의 향은 리조또나 스테이크와 어우러져 주재료의 맛을 끌어올려줍니다. 그래서 리조또와 스테이크는 열무 페스토와 함께 먹을 때 비로소 이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않았지만 채소 중심의 속이 편한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메뉴 하나를 더 먹고 싶었습니다. 채소 포카치아 피자를 주문했고요. 가격도 착한 편이고 사이즈도 아담해서 마무리로 하나씩 나눠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포카치아 빵은 쫀쫀하고 촉촉한 식감이었고요. 위에 올라간 재료들은 신선하고 건강한 맛입니다. 그런데 또 한 입 먹어보면 우리가 아는 그 피자의 맛이 납니다. 사실 피자는 먹으면서 뭔가 살이 찌는 맛인데 로컬릿의 피자는 먹어도 다이어트가 될 것 같은, 그렇지만 또 토마토 소스와 치즈의 맛이 좋은 피자였습니다. 로컬릿은 샐러드만 떠올릴 수 있는 채소 요리에서 벗어나 맛있는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지만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최근에 방문한 식당 중에 음식이 가장 맛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가격도 착한 편이고 양식이라는 카테고리에서도 기다란 파스타면과 다른 평소에 접하기 힘든 다양한 파스타를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스테이크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풀만 먹는 거 아니냐는 걱정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변 동네도 한적한 분위기라 연인과의 데이트나 가족끼리 외식하기에 좋은 식당이었습니다. 덜 내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을 찾는다면 덜들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